자, 일단 이제 오늘은 좀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또 얘기를 해드렸지만, 대선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해서 대선주 얘기를 또 오랜만에 좀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주 얘기를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네. 자, 일단 이제 뭐 대선주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최근에 이 지수 때문에 이제 많이들 걱정들 하셨는데, 일단 지수를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대선주 이제 움직이는 그 핵심 포인트 있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예, 돌멩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대선주 시황을 거의 다 잡아냈었죠. 그죠? 그 전에, 대선주 할 때 보면은, 뭐 이제 윤석열 테마주, 이낙연 씨거, 이재명 씨거 고점은 다 잡아냈고, 그죠? 후발주자, 그 다음에 종목들 돌아가는 상승 패턴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거의 다 정확하게 맞았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잘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1.29% 이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83% 이제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으로 잘 끝났고요. 자, 보시죠.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가 한 마이너스 1.6% 네,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시초가도 뭐 거의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끝날 때까지 이제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네, 괜찮은 네, 그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증시 보시면 오늘 0.5% 상승했고요. 중국 상해 증시도 1.95%, 2% 가까이 네, 급등 마감했고, 항생 지수는 2.7%, 홍콩 H 지수는 2.68% 이제 급등으로 끝났죠. 잘 끝났어요. 그렇죠? 네. 뭐 대만 증시도 보시면 오늘이죠. 1.66% 급등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다 전반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이 선을 안 지우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냐면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네, 횡보 추세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중간 라인은 여기쯤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고 여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점, 다른 말로 저항이죠. 저항선. 네. 아래쪽은 저점, 그리고 다른 말로 지지선이죠. 그렇죠? 네. 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월 말에 이런저런 이유로 투매가 나와서 좀 마음이 힘드셨죠. 그렇죠? 근데 그때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중간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예,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네. 그럼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전저점을 깼고요. 어제 그 여기 회원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거 헤드앤숄더이라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반박을 했죠. 틀렸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틀렸는지를,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왜 틀렸는지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한테 영향을 주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한테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시황을 잡아야죠. 차트에 아무리 선을 그려고 해도. 그렇죠? 네.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멀쩡한데요? 그렇죠?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멀쩡한데요? 네.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이 중앙에서, 이 중심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네.
아까 대만이랑 일본이랑 홍콩이랑 중국 증시를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들도 멀쩡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수익 내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수 얘기는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고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선주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네. 대선주 얘기 저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대선주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2월 달에는 이제 저희 방에서 그 대선주 뭐에 정세균 씨 거를 좀 공략하고 있었거든요. 네. 종목은 아직도 얘기를 안 해드리고 있죠. 뭘 했는지. 네. 아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좀 났고요. 네. 그 2월 달에는 아무튼 정세균 씨 테마주를 좀 했는데 1월 달에 이제 급등했었던 게 누구예요? 이재명 씨 거였죠. 그죠? 네. 뭐 토탈서포트, 동신건설 뭐 정신없이 올라갔었죠. 그죠? 네. 이재명 테마주들이 1월 15일 전후로 고점을 찍고 나서는 지금이 3월 3일이니까요. 한 달 한 반 동안 정세균 씨 관련주 조금 올라간 거 외에는 특별하게 대선주가 올라간 게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여러분들한테 대선주 매집 많이 하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1월 중순, 1월 말 그때까지는 이제 대선주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안 했던 거 2월 달에는 별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대선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했어요. 정세균 관련주, 정세균 씨 관련주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고요. 꾸준하게 하고는 있었는데 무방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은 그렇게 대선주가 올라간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윤석열 씨 관련주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윤석열 씨가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윤석열 씨가 지금 뉴스의 중심, 즉 화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핵심 이슈가 됐거든요. 오늘 낮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종편 채널들 있죠, 아니면 뭐 하여튼 그 뉴스 시사 프로그램 이런데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면요 4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윤석열 씨 얘기만 하더군요. 오늘 저녁 방송하기 전에 이제 저녁 뉴스 뭐 시사 프로 이런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 윤석열 씨 얘기입니다. 맨 뒤에 부분에 LH공사 직원분들 좀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 윤석열 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공략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에서도 이제 또 이제 빠르게 또 공략을 해서 오늘도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자 최근에 이제 대선주 흐름을 한번 쭉 보죠. 네. 보시면 차트 좀 크게 띄울게요. 네. 요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잘 보이세요? 네. 화면 잘리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네. 다 찍어주세요. 네. 잘리거나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네. 유튜브는요? 유튜브 쪽도 괜찮으시고요? 네. 옛날에 다 잘 보이신다는 얘기죠. 네. 옛날에 이제 이렇게 대선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쪽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동시 시청 인원이 100명이다라고 가정.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50명에서 60명이거든요. 네. 5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선주 윤석열 씨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평상시 50명 들어오다가 한 70명, 80명까지 들어와요. 근데 오늘 여기 유튜브 쪽에 있는 분들 잘 보세요. 별 차이 없죠, 평상시랑.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50명 넘어가게 할 건데, 평상시는 별 차이 없죠, 그죠? 저런 걸 빨리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쵸? 오늘 여기 이제 사이트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평상시하고 방송 참여 인원이 거의 큰 차이가 없죠? 느껴지세요? 네? 자, 이 얘기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대선주 얘기를 제가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대선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돈 버는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실까요? D인 거죠. 에이 그런 걸 뭘 또 해요 막 이런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대선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씨 관련주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진도 같은 거 보면 돼요. 12월 초에 이게 고점이었거든요. 네, 보시면 12월 초죠. 벌써 4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이라고 되겠네요. 도마니님 그냥 보세요. 네네. 본인도 설정도 하실 수 있다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세요. 네네.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 관련주 3개월 전에 12월 달에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윤석열주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5,500원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는 3,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500원짜리가 2,000원 빠졌네요. 그럼 대충 계산해보세요. 40% 전후 손실 났겠죠. 최대. 그렇죠?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3개월 있죠? 네,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손실이 40% 정도 나면요. 다시는 그 주식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결혼으로 따지면 정말 큰 기대를 걸고 결혼했는데 너무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 분 보고 이혼하자마자 바로 가서 자, 좋은 남자 있는데 만나볼래요? 그러면 만나시겠어요? 어우 결혼 안 한다고 하죠.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큰 기대를 걸고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갈 줄 알고 5,500원에 샀는데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네, 그렇죠? 네.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네. 이혼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 얘기를 해도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이유가 큽니다. 언제쯤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씨주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 언제쯤 몰릴까요? 여기요. 평상시에 50명이 들었다고 하면 이 정도에서 얘기하죠. 네. 한 150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다시 50명이에요. 네. 지금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거부터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네.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저기 또 이재명 관련주 있죠? 네. 에이텍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고점이 1월 초예요. 1월 중순, 1월 초중순인데 12월 달은 윤석열 씨 게 고점이었고 1월 달은 이재명 씨 거였어요. 보시다시피 수익이 안 나죠. 사람들이 대선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낙연 씨 거요? 이낙연 씨 거는 고점 찍은 지 벌써 1년 지났어요. 남선 알루미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씨 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기 남선 알루미늄 이낙연 씨 거죠? 이낙연 씨 거 고점은 작년 4월 달이었어요. 4월 초. 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주 얘기를 하면 사람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럴 때 공략하시면 수익이 굉장히 편안하게 났습니다. 놀이공원에 예를 들어볼까요?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셨는데 사람이 되게 많을 때 가면은 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산할 때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면 놀이공원에 진짜 무슨 어린이날 그죠? 네.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에버랜드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남산알루미늄을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시면 아무도 없는 한산할 때 있죠. 네. 그때 놀이공원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껏 그냥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이 타이밍이 그래요. 사람들이 대선주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정확하게 여기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유력 대권 후보가 3명만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지지율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씨죠. 이렇게 3분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람 거는 공략을 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주도 별로 못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되게 쉽죠, 그죠? 네. 현재 특히 압도적, 독보적으로 대선 지지율 1위를 하는 사람 거를 매수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왜요?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1등 위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아니면 뒤에서 누가 추격을 해서 추격해서 올라오니까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겠죠. 실제로 남선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이 고점 찍을 때 이낙연 씨의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어요. 40%까지도 나왔을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보실래요?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나요? 기억하세요? 이때 이낙연 씨 지지율이 35% 막 40%까지 막 그랬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 당시에 그랬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지지율. 그거 보고서 이제 이낙연 씨 관련주 사신 분들은 고생하신 거죠. 근데 요즘에 압도적 1위는 누구예요? 이재명 씨잖아요. 이재명 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알고 하시라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가 훅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윤석열 씨 거잖아요. 이분께 지금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를 잘 공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중수처 얘기가 나오길래 조만간 윤석열 씨가 무슨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정의원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할까 말까 하다 넘어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3.1절 연휴 딱 끝나고 와서 보니까 대번 이분이 어제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를 드릴게요. 서현인데요. 옛날에 서현은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었어요. 갈 거라고. 네. 그 정도 다 맞췄었고. 네. 그렇죠? 최근에 쭉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다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얘기 잘 들으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 최근 여기 거는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 거까지 얘기 못 하겠고 작년 한 11월에서 12월부터 쭉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대선주 공략하실 때 가장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차트만 보고 공략하시는 거예요. 차트만.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좀 어려워지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 네. 이제 급등, 급락 이런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스토리 아니면 뭐 히스토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히스토리. 네. 자, 보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위원들한테 길게 얘기해드렸는데 여기 문자만 해온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있죠. 그죠? 네, 굉장히 불편한 관계죠. 그래서 이분 테마주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했다가 어떤 무방 혐오한테 그때도 쌍욕 얻어먹었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아니 정권한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럴 것 같으면 주가가 떨어져야지. 저 양반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떻게 정권한테 이렇게 핍박당하고 잘릴 위기인데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올라갔어요. 좀 조용하면 떨어지고요. 그쵸? 네. 공격 안 받고 조용하면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핍박을 받으면 또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12월 달쯤 돼서 공식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분을 자르려고 했었죠. 실제로 이제 잘랐었죠. 직무 배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윤석열 씨 손을 들어줘서 계속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죠. 그죠? 그게 언제였어요? 12월 초였잖아요. 기억하시죠? 12월 초였어요. 그때 확실하게 잘렸었거든요. 네, 죄송한데 그냥 잘렸다고 그런 표현을 쓸게요. 네.
근데 법원에서 계속 직을 수행할 검찰총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판결이 나왔죠, 그죠? 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윤석열 시테마주를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신용 미수 몰빵까지 때려가면서. 네. 근데 보세요. 그 이후로 윤석열 씨가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다물으셨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심지어 1월 중순쯤이었죠. 1월 중순쯤에 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신임한다는 뜻을 이렇게 또 내비쳤죠. 12월 달에는 잘랐다가 1월 달에는 신임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싸워야 되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중수처라고 이제 공수처 통과되고 나서 중수처 이제 딱 요거 얘기 나오니까 뭐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니까 이분이 어제부터 이제 인터뷰한 게 막 기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고요. 오늘은 더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씨 관련주의 특징은 뭐냐면 현 정권하고 지금은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죠? 네, 대립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부득이하게 하는데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저 왼쪽 끝에 계신 분들 네. 또 제가 하는 얘기 또 오해하셔갖고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잘 참고하세요. 근데 지금 이낙연 씨 거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께 가요? 윤석열 씨께 간다고요. 지금. 사연이거든요. 사연이 작년 여기 중순쯤에 이게 대장이었어요. 그 뒤에는 딴 걸로 바뀌었지만 참 여기 대장이었어요. 왼쪽 끝이라는 표현이 괜찮았습니까? 네. 여기 이현이라고 도마인이 많이 웃으시는데 네. 왼쪽 끝이라는 표현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최대한 네. 순화시켜서 표현한 건데 괜찮았어요? 잘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네요. 네. 빵 터지셨어요? 네. 네. 네, 이분들이 이제 밤늦게 이제 새벽 한 1-2시나 2-3시쯤에 술 드시고 제 동영상이 또 길잖아요. 또 1시간 정도 되니까 이걸 다 못 보고 특정 부분만 딱 보고서 이제 본인들 공격하시는 줄 알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댓글이 막 쌍욕들이 막 가득 쌓여 있어요. 새벽 5시, 6시에 눈 뜨자마자 그 욕을 이렇게 보면서 시작을 하면 저도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네.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새벽에 욕을 많이 하세요. 네, 오해하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욕에서 많이 갔었는데 이게 대장이었거든요.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제일 테크노스도 나오고 뭐 진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보시면 고점 대비 한 40% 전후씩 급락했었던 윤석열 씨 테마주가 갑자기 최근에 거래 없었죠,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조정이 끝나고, 그죠? 조정이 끝나고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중수처 얘기 나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거든요. 네. 갑자기요. 이건 뭐냐면 돌발인 거예요. 돌발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쵸? 거래가 없었잖아요. 이 차트가 무슨 차트라고 불러요? 이건 부도 차트거든요. 뭐 부도난 것처럼 그냥 전저점 막 다 깨면서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직전 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지 않습니까?
이 전저점을 살짝 깨면서까지 막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 실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왜요? 돌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 그죠? 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매집을 해놨으면 그냥 나는 앞코 좀 제끼면서 바로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매집을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들었다가 놨다가 조금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매집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서현이 23% 급등했는데 지금 사라고요? 아니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간에서 윤석열 씨 관련주가 하락합니다. 시간에 보실래요? 재밌어요. 장중에는 이제 23% 급등했었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간을 보시면 시간의 하락률을 볼게요. 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락률 상이거든요. 네, 서현이 오늘 그 전체 주식시장에서 하락률 여기 성한 빼고 서현이 2위예요. 2위. 3위가 제일테크노스, 4위가 서현탄메탈, 5위가 덕성우. 다 무슨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으니까 큰 급락은 아닌데 다 윤석열 주예요. 장중에는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나서 지금은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나서 시간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급등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돌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 뭐 있어요? 매물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물대거든요. 특히 여기 11,000원, 12,000원 전후의 매물대는 되게 강해요. 그 여기에서 이게 바로 뚫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꺾는 신용이라도 하고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네, 조로의 매집 기회로 삼으시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서현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무료 추천 안 한다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2월달에 대선주를 많이 하라고 제가 권해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한번 꺾었다 갈 수 있습니다. 매집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현만 그럴까요? 서현 탄메탈이라고 돼 있죠. 똑같아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만한 매물대가 있어요. 거래량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고 세력이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푹 이제 주무시고 있는 거죠. 새벽 한 3시쯤에 푹 이제 한밤중이죠.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일어나서 마라톤을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없죠. 네,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서현 3메탈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제일테크노스. 여기도 매물대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급등했어요.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어요. 이런 것들. 아직 좀 덜 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진도도 좀 올라왔는데 이건 10% 미만. 네. 조금. 여기도 이제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있죠. 그렇죠? 네. 다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이크래프트라고 있죠. 여기 오늘 제일 조금 올라간 거예요. 조금 올라갔죠. 약간씩 다르죠, 그죠? 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지금은 제일 하기 좋아요. 네. 이분이 지금 뉴스의 중심이고, 뭐 한간에는 이제 3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에 늦어도 4월 달 정도에는 검찰총장 사퇴하고 본인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정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정치를 하건 안 하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요즘 여러분들 수익 잘 안 나시죠? 그죠? 대형주도 잘 안 가고, 그죠? 개별주들도 하자니 좀 힘들고 좀 애매하시죠? 네. 애매할 때는 대손주만 하는 게 없어요. 네. 하시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윤석열 씨 테마주의 특징은 또 얘기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핍박받으면 잘 갑니다. 싸우면 잘 가요. 여기 요거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지금 갑자기 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들었다 놨다 공중에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흔들 겁니다. 심한 굉장히 거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낙연 씨 테마주는 이미 작년에 고점을 찍었었고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요. 이분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현재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니까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러면 대선주 잘 안 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대선주는 그래요. 네. 이해되셨죠? 지금은 누구 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윤석열 씨 거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이제 뉴스의 중심에는 저분이 계속 이름이 거론될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면 주식시장에서는 테마가 형성돼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윤석열 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는요. 이재명 씨 관련주랑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도 안 했어요. 네? 10분의 1도 안 했다고.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맨 마지막에 간 게 누군지 아세요? 동신건설 같은 것도 막 가고 그랬죠? 동신건설 왜 갔어요? 이재명 씨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있는 건설회사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지연이거든요. 그게 맨 마지막에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신건설이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 관련주는 많지 않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직 세력이 크게 안 했어요. 이낙연 씨 관련주 많이 갔잖아요. 종목수 되게 많았죠. 윤석열 씨 관련주는 그만큼 안 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이브에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를 아침에 한 종목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이죠. 단톡방에도 윤석열 관련주를 하나를 또 추천을 했거든요. 저기 라이브나 문자방 거는 공개를 못하니까 단톡방에 추천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9시 2분인가 추천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제일테크노스를 추천했는데 문자 나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문자 나간 겁니다. 제일테크노스 라이브에도 추천 나갔어요. 문자반이랑.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카톡방 거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9시 2분 시초가 이걸 확인하고 샀어요. 카톡방에서 나왔다고 해놨죠.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수혜주 분할 매수를 했어요. 아침에 들었다 놨다 할 테니까 그냥 분할 매수 하셔라. 마이크 잡고 다 얘기해 드렸어요. 아침에 그 시초가 근처에 샀다는 얘기죠. 여기서 샀다는 얘기예요. 6,000원, 600원, 700원, 6,000원, 700원쯤 되겠네. 비싸요. 6,800원. 여기서 장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시초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25%까지 갔다갑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오늘 회원들 보니까 한 기본 20% 정도 수익 내셨더라고요. 안 파신 분도,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에서는 공략도 안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했어요. 아침에 했다니까. 이건 단타용으로 나간
카톡방 단타용 종목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20%짜리 수익 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산 거예요. 괜찮죠? 수익률이? 그쵸? 네. 라이브 쪽에 산 거는 아마 더 갈 겁니다. 네. 그건 종목을 오픈 못 하겠어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하고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그 뒤에 거를 생각하시라고. 대선주는 그 뒤에 걸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시작한 거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씨 거 간 거에 비하면 윤석열 씨 거는 10분의 1 나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뉴스 보면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삼보산업 있죠? 이게 최근에 급락하는데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가가지고 한번 지난주였죠, 그죠? 한번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돼가지고 통과됐죠? 네. 그 이후로 급락하죠. 대량 거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걸 급락해버리죠. 네. 이런 거는 재료가 죄송합니다만 거의 완전 소멸됐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까봐 이만큼 급등했던 건데 통과돼버렸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그럼 재료 소멸된 거 아니에요? 바이오주랑 똑같다니까요. 바이오주가 임상 3상까지 성공해서 제품을 다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끝났잖아요. 왜요? 여태까지 왜 올라갔는데요? 그 승인 날까봐 성공할까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승인이 나고 성공을 해버리죠. 그 호재가 소멸된 거예요. 끝났잖아요. 대선주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되거나.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정치인들은 잘 안 죽어요. 예전에 제 대학교 때 은사님이 그 교수님이 이제 은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 이게 여담이에요. 네. 뭐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치인은 없으시죠? 네. 우리나라 그분이 이제 생화학 전공이셨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에 안 걸리는 직업이 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국회의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은 암에 거의 잘 안 걸리는데요. 예. 그 뒷얘기는 안 할게요. 그것까지 하면은 저 잡혀갈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분들은 잘 안 죽습니다. 네. 반명 안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선주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로 소멸됐잖아요. 대통령당에 갈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이런 거보다 이거는 재료가 좀 소멸됐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지금 자, 다시 윤석열 씨 관련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물려갖고 3개월 동안 30% 40%씩 손실 많이 나가지고 고생했던 종목이 이거거든요. 네. 이쪽에서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종목만 추천 안 했지 솔직히 얘기할 만큼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들으시라고요.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제가 종목 추천하고 뭐 이렇게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내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윤석열 씨 것만 할 게 아니라 요 뒤에 딴 것도 할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안철수 씨 관련주들도 하나 사놨고 정세균 씨 것도 사놨고 홍중호 씨 것도 하나씩 사놨어요. 네. 이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씩은 사놨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대선주들을 잘 가져가시면 돼요. 윤석열 씨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홍중호 씨 것도 가고요. 따라갑니다. 아시나요? 윤석열 씨 관련주가 막 급등하면 가장 샘을 내는 게 홍중호 씨 관련주예요. 이상하게 같이 가요. 윤석열 씨 관련주가 막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면 홍종호 씨 관련주도 지금 우두머리급들은 5% 10%씩 따라 올라갑니다. 샘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주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대선주 시황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도움 많이 되셨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선주 올라갈 거다 이거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대선주 이제 요거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 그러면 항상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은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를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때 실제로 후발주자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갔어요. 맞죠, 그죠? 네, 이럴 땐 여러분들이 막 맞다고 막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요번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눅 들지 마시고요. 지수 조정 올까봐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선, 네,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핵심은 누구냐면 윤석열 씨입니다. 네, 윤석열 씨. 그리고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네,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윤석열 씨 그 지금 여당이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대선주를 많이 해봐서 저도 경험이 좀 있는데 지금은 여당 쪽에는 대선 후보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낙연 씨, 이재명 씨, 아니면 정세균 씨 얘기도 많이 나와요. 요 세 분 정도 아닌가요? 그쵸? 근데 야당 쪽에는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물론 이제 안철수 씨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되든 안 되든 대선에 나오기는 좀 힘드신 거 아닌가요? 그쵸? 유승민 씨나 홍준표 씨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좀 새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나경원 씨하고 오세훈 씨는 뭐 서울시장 그쪽에도 나간다고 막 그러고 계시고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 다 해드렸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희룡 씨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잠룡급들도 요번에 좀 부실해요. 10년 전에 대선주 할 때는요, 잠룡이라고 하죠, 잠룡.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대권 후보는 아닌데, 그래도 잠재적인 이제 대권 후보를 우리가 잠룡이라고 부르는데, 잠룡급들 대선주들도 그때 막 2배, 3배, 4배, 5배씩 가고 막 그랬어요. 500%씩 막 수익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다르죠? 근데 그나마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돈이 분산되기보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면 그 테마가 분산된다고 하면 요만큼 정도씩 밖에 못 갈 수 있겠지만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다면 한쪽에서 이만큼 가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내일 조종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코스닥 급락 나오면 어떡해요? 아우 진짜 오늘 밤 나스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어요. 네. 뭐 나스닥이에요. 네. 나스닥 얘기 해드릴까요? 테슬라 얘기 해드릴까요? 어제 테슬라 얘기 하려다 안 했죠?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무방에서는. 네. 테슬라 얘기했다가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제 입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들고 있는 분들이 또 욕하실까봐 약간 안 하기로 했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 드렸어요.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중해서 보세요. 아셨죠? 네. 돈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네. 쏠리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더더욱 좋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그죠? 네. 수익들을 좀 많이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도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나셔야 돼요. 힘들게 돈 벌면 그거 다 병원비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돈도 좀 편안하게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대선주 이제 같이 대선주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것들도 자신 있지만 대선주도 자신 있습니다.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건 이쪽으로 물어보시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밤에 또 나스닥 지수 본다고 또 잠 못 자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뉴스를 보실 때 윤석열 씨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요, 하나 빼놨구나. 윤석열 씨가 뭐라고 하는지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뭐라고 공격하는지 잘 보세요. 그게 호재니까요. 그게 호재라니까요. 공격 받으면 받을수록 호재인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